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 만에 월 1억 네, 매출을. 스타벅스를 좀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80가지에서 한 100가지 정도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1시간이면 충분히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어필하는 방법 같은 걸 좀 많이 두려워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옆에 이렇게 특별한 분이 또 나와 주셨는데요. 이분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9살에 농수산물 위탁 판매라는 걸 시작하셨다고 해요. 시작하신 지 1년 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월 1억 네, 매출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생소한 분야라서 오늘 이것저것 좀 많이 여쭤볼 예정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31살이고요.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쿠팡이나 여러 가지 오픈마켓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조주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탁 판매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위탁 판매 자체 용어는 상품권이나 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제3자에게 판매만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님께서는 원래부터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셨던. 아니요, 원래는 제가 카페를 좀 창업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제과제빵을 배우고 스타벅스를 좀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스타벅스에서 한 매니저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창업에 대해서 좀 꿈을 꿨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대기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식이 좀 많이 있으신데 월급이라든지 시간 같은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을 좀 찾으면 어떨까 하다가 제가 이제 농부의 아들이어가지고 아버님이 한번 농사일을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한번 가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탑차 같은 게 와가지고 농산물 다시 싣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저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여쭤보니까 농협이나 아니면 경매시장으로 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시길래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농협이 돼서 내가 직접 판매를 하면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조금 더 신선한 거를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농수산물 위탁 판매가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부업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지금 어떤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엄청 많아요. 한 80가지에서 한 100가지 정도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배라든지 감귤, 지금은 참외, 수산물은 가리비나 대게나 홍게, 그게 엄청 많죠. 식품은 엄청 많아서 가공식품, 고춧가루도 어떻게 보면 식품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을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일일이 다 이제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거래처들이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잘 판매를 하고 있는 분의 그 거래처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일반 박스에도 생산자분들의 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 있어서 거기에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파티시에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농산물 위탁 판매를 하시고 전혀 이제 다른 분야에 이제 하시게 된 건데 이것도 병행을 하신 거예요? 위탁 판매가 좀 장점이라고 하면 초기 자본이 많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디서든 판매가 됐을 때 주문권만 주고 운송장 번호만 받으면 그 오늘 하루의 일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팔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한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하죠? 만들어만 놓으면 1시간이면 충분히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 재테크 할 때 거의 한 하루에 3시간씩은 투자를 했었는데 1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좀 어떤 거 위주로 시작하면 좋은지, 어떤 품목으로 정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상품은 일단 제철 과일이나 이런 제철 수산물 이런 거를 판매를 하는 것을 제일 좀 추천드려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돼 있어서 여름이니까 수박을 먹고 싶네? 이러면 수박을 쳐서 바로 그냥 검색을 해서 바로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검색량 자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홍보를 안 해도 TV 프로그램에서도 알아서 홍보를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철 상품, 특산물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에 하시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탁 판매 리스크라고 하면 내가 직접 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 농부님을 믿고 맡겨서 발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참외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CS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홍게나 대게를 팔아요. 대게, 홍게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는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차피 직접 가서 농부님을 만나고 어부님을 만나서 이 상품을 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제대로 안 갔으면 따로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불 요청도 가능하니까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개를 팔아요, 하루에? 그러면은 그 중에 뭐 CS 요청이나 이런 거는 몇 개 정도? 사실 상품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게나 홍게 이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불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맛이 없다, 아니면 뭐 달지 않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나는 단데 옆에 분은 안 단다고 이야기할 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가지고 방지를 해서 뭐 100개 팔리면 엄청 좋은 제품들은 1개, 2개 들어올 때가 있고요. 못난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식품을 판매할 때 좋은 거를 추천드리는 게 못난이 이런 거를 판매를 만약 하실 거면 상세 페이지랑 상품명에 못난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셔야지 CS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하고 싶어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S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판매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교육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거래처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거래처랑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판매를 한다는 그런 걸 어필하는 방법 같은 걸 좀 많이 두려워 많이 하세요. 거래처 찾는 거는 솔직히 뭐 인터넷 치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도와서 직접 뭐 스타렉스나 이런 것도 같이 끌어가지고 위탁 업체를 찾아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같이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소싱하는 거를 중점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 뭐 판매체들의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뭐 광고 여러 가지 뭐 CS하는 뭐 반품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직접 현재 농장을 직접 가기도 하나요? 그럼? 예를 들면 교육생분들이 여기 이렇게 같이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여기 괜찮은 거 하면 다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서 뭐 소싱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갈 예정이고요. 생각보다 다들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거절을 할까봐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그 판매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제가 참여를 팔아드리겠다라는 입장이지 제가 판매해볼게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판매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달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면 다들 좋아하셨고 많이 챙겨주려고 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시고 말고 저도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들 아버님 같아가지고 직접 한번 소싱을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부동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도행임장이라고 해서 부동산 같이 방문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진짜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농장 직접 가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런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해주실 수 있냐 했을 때 거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캐치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싱 같은 거 찾는 걸 빼고 3가지, 5가지만 판매를 만약에 하고 계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문권 받고 입력 쫙 해서 보내고 거래처 분께서 받았다고 해서 운송장 번호 날라오고 입금하면 끝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실 30분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광고나 이런 것도 조금 만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1시간이면 충분히 모든 업무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파티셰로 일하셨을 때보다는 지금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나머지 시간은 뭐에 관심 많으세요? 저는 운동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상품 소싱을 하러 가는 걸 대부분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좀 보내기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5군데도 돈 적도 있고요. 그거 말고 시간이 좀 많으면 뭐 광고는 어떻게 돌리는지 제 상품이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 뭐 썸네일이라든지도 이런 것도 좀 많이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어디서든 뭐 사과는 우리도 팔지만은 다른 분들도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상품이 팔리게 하기 위한 어떤 대표님만의 특별한 그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상세 페이지 자체를 산지에서 직접 간다는 느낌을 엄청 세게 듣는 편이고요. 각각 그 거래처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세척 같은 걸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 자체가 다르다든지 농장만의 장점들을 어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썸네일 자체들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무향생, 유기농 이런 거를 많이 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걸 조금 어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가 생각보다 다 부실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좀 세련되게 깔끔한 것들만 보내드린다는 걸 어필을 하면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도 맛 좋고 좋으면 사게 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싱할 때 무조건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를 좀 주로 여쭤보는 편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 제철 과일이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마다 다 그런 제철 과일이든지 수산물 같은 게 다 존재를 하는데 그런 제철 과일들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싱을 할 생각이고요. 밀키트도 좀 이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품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참외 같은 경우는 4, 5, 6, 7, 8 이러면 이제 판매가 안 되죠. 그 나중에
영상에 리뷰가 쌓이고 하면 사실 내년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식품 쪽으로 뭔가 저만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욕구도 좀 있어가지고 밀키트, 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서 채널을 맡고 브랜드를 갖는 게 제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하면 농가 쪽에서도 어부님들도 좋은 거거든요. 나라에서도 좋고 약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진짜 100만 원, 하다못해 진짜 뭐 5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젊고 농부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농수산물 관심이어서 많이 파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농산물에 관심이 1도 없었고요. 저는 제 꿈을 위해서 그냥 서울의 상경에서 일을 했을 뿐더러 젊다고 해서 꼭 도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행동력 있게만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할 것 같고요. 농수산물 위탁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이 일단 부가세 면세라는 점이 있고요. 자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입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창고가 있어야 되고 배송비도 내가 해야 되지만 이거는 주문만 받으면 상품도 거기서 준비를 하고 배송도 거기서 하고 저가 뭐 하는 거는 사실 판매 대금만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 자본만 있다고 하면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집에서 쉽게 아니면 카페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